안녕하세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당신의 아이를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책 읽기를 즐기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원에 있을 때요, 태안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가게 되었었는데요. 아이가 캠프에 갈 때 아주 커다란 배낭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궁금해 했었지요. 과연 그 배낭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잠자리를 봐주면서 잠을 재우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안이라는 아이가 책을 꺼내가지고 오면서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밤마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읽어주셔야 해요 라고 저희에게 책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기분 좋게 안을 수 있는 커다란 곰인형이 그 커다란 배당 안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제서야 태환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어휘를 편안하게 저희에게 다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었는데요. 아이들하고 저희가 바깥놀이를 할 때 많은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은 바깥놀이 하는 걸 무척 즐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저희 교실이 정리가 다 되지 않아서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개나리 반 애들아, 근데 우리가 교실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아서 오늘은 바깥놀이를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태안이가 저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에 바깥놀이를 나간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약속이 틀려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약속했지요? 라고 저희에게 되물어서 저희가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요. 그제서야 많은 수수께끼가 풀렸었습니다. 태안이가 저희들이 하는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잘 기억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었는데요. 페르구손이라는 흑인학자가 흑인과 백인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당신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백인 가정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지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은 1년에 90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학교 외의 시간이 7,800시간이라는 더 많은 양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내게 됩니다. 페르구손이라는 흑인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국 그 답은 가정 안에 있었는데 백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TV를 보기보다는 책을 더 즐기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놀러가는 많은 장소 중에 한 곳이 도서관이었었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주 책을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밝히면서 결국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책 읽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규칙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희가 3주나 4주 정도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 반복한다면은 어느 순간 알람을 하지 않아도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그 시간이 되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는 경험을 자꾸 반복하게 하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다음 2번째는요. 책을 읽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아이의 주변에 많은 인쇄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화책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잡지도 좋고 신문도 좋고 아이들이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빌려온 그런 책도 좋고요. 많은 인쇄물이 아이 주변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꾸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주시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연필을 쥐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곤란해 하시지요.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아이들이 책에서 본 것들을 끄적거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끄적거리고 싶어서 굉장히 벽이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아니면 닥치는 대로 낙서를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독서를 즐기는 아이들의 특징을 살펴봤더니요. 항상 주변에는 이렇게 연필이라든가 끄적거릴 종이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종이와 연필을 항상 준비해 주시는 것도 아이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아이들의 그 가정에서의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아직은 글을 쓰지 못합니다. 글을 쓰지 못하지만은 많은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 3세 정도의 아이들이요. 몇 개의 빨간 선을 그어놓고 글씨를 쓰지 못하니까 선생님에게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때부터 받아 적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승우야, 무슨 이야기를 적고 싶어?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야?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면은요. 아이들은 거의 도화지 한 장만큼의 이야기를 줄줄줄줄 해내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아이들은 이 책 안에 있는 글이라든가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글쓰기를 연관해서 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에 답을 한다든가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뭔가 알고자 했을 때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거나 도서관에 자주 가주시는 것, 그 다음에 책을 구입해 주시는 것, 이야기를 받아 적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독서를 즐기는 아이들의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던 그런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부모님들께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은 아, 참 좋은 일이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속성 과정은 없을까?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카레, 인스턴트를 굉장히 즐겨 하시지요. 왜냐하면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많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들이 많은 거를 빨리 해내지 못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꾸 해봐. 그러면은 잘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께서도요. 인스턴트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자꾸 부모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는 걸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 혼자만의 책인 거죠. 형제, 자매랑 같이 보는 책도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도 아니고요. 이웃집에서 빌려온 책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가 나만의 책을 가지고 내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것. 앞에는 자기 이름도 적을 수 있고 뒤에는 자기 집 전화번호도 적을 수 있고 아이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책을 구입해 주시는 거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나서 어질러진 방안을 보시면 굉장히 한숨이 나오시는 경우 있으시지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책을 한 권씩 일일이 책꽂이에 꽂는 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편하게 이런 바구니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구니가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안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안방에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 앉아있을 땐 얼른 거실로 끌고 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변기에 앉아있거나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굉장히 이 바구니를 가져가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시간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쿠션이라든가 아니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암시하는 그런 독서등 같은 거를 구입해 주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책을 읽는다라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이지만은요. 혹시 요즘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보면은 혹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님들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책상에 있는 책꽂이에 꽂힌 모든 책을 밖으로 밀어내서 팔거나 아니면은 그 책을 없애는 걸 굉장히 즐기는데요. 결국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책을 즐기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릇은, 그 습관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독서를 즐기는 아이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은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규칙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집에 책이라든가 잡지, 신문, 만화 이런 다양한 인쇄물이 항상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종이와 연필이 항상 아이 주변에 있어서 아이가 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을 끄적거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가족이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아이가 관심이라든가 흥미를 갖는 것을 다방면으로 자극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아이가 독서를 즐기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이러한 네 가지 일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물건을 구입하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만의 어떤 책을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옮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다시 한 번에 통 속에 모두 들어가면 정리가 되는 그런 커다란 책방울이를 구입해 주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이가 좋아하는 쿠션이라든가 아니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독서등 같은 걸 구입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아이 주변에 있다면은 아이는 책에 대한 흥미를 훨씬 더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독서를 즐기게 한다라는 것은 마치 보험 증권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부모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책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많은 노력을 먼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